오늘도 전화 한 통으로 만약에 관세 25% 올린다고 하면 행정명령 취소하고 10%만 올릴게. 대신 캐나다 우리한테 뭐 주기로 했어, 뭐 사주기로 했어, 이러면 시장은 다시 반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 해저점에서 좀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거지 않을까, 불장 전에. 자, 트럼프 이후에도 곧 관세 부과한다. 캐나다 보복되는 우리도 보복한다. 자,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온 이유가 트럼프 관세 인상 때문에 조정이 나왔죠.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옵니다. 럼프 형님이. 우리 예상과 밖에 세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캐나다랑 멕시코에 25%를 때리겠대. 근데 중국한테는 10%를 때리겠대. 이거 보고 좀 안 이상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캐나다, 멕시코 25% 때렸고 중국에 대해서에게 10% 때렸어. 이거 안 이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대선 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죠?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 때릴 거예요. 근데 에게 10% 때리고 지네 우방 국가인 가장 친한 캐나다, 멕시코 얘네들이 25% 때렸대.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점을 푸는 데서부터 여러분들 경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남들처럼 캐나다 관세 25% 야 죽었다 이제 너 끝났다 시즌 종료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캐나다, 멕시코 25% 때렸지? 중국은 10%인데? 진핑이 형님이 뭐 트럼프 형님한테 뭐 좀 사과 한 박스를 보냈나? 뒤에? 왜 이렇게 적게 때렸지? 자,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요? 관세 계속 말해오던 건데 말만 해왔지 진짜로 하지는 않았죠. 근데 진짜로 하니까 당연히 떨어져야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 캐나다, 멕시코 얘네들이 그동안 미국과 어떤 관계였냐면 아까 우리 저희 멤버십 방송에서 어떤 회원분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경제 방송을 하고 정규 방송을 하면서도 저도 항상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고 이제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1989년도에 이제 나프타라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습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얘네 세 개 국가가 야 우리는 서로 이제 무역하고 이제 수입하고 수출하는 거를 관세도 올리지 말고 서로 잘 주고받자. 무역협정을 맺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자. 그게 북미 자유무역협정 1989년도에 발생했던 나프타입니다. 근데 요게 1994년도 이름이 살짝 바뀌면서 수정이 됐어요. USMCA라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비슷해. 근데 이제 2020년도 3개 국가 경제권을 좀 더 강화하고 잘 지내보자. 바이든 정부 때 가장 큰 수혜주 국가 중에 한 곳이 누구였냐면 멕시코였어요. 바이든 정부. 그럴 정도로 야 캐나다, 멕시코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의 뭐 캐나다 같은 경우 거의 속국이죠. 우리 앵글로 섹슨족, 파이브 아이즈, 캐나다, 뭐 뉴질랜드, 뭐 또 누구 있어? 호주, 그리고 영국, 미국 이런 식으로 앵글로 섹슨족 있었죠. 그래서 미국과 사이가 좋은 국가들인데 얘네들이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고 1990년도, 89년도부터 계속해서 거의 한 90년도, 2000년도, 30년 가까이 무역 협정을 맺어왔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얘네들이 30년 동안 무역 협정을 맺어서 관세도 0% 그리고 수입 수출 막 뒤집어지게 해. 그러면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높겠죠, 당연히. 응? 30년, 35년 동안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었어. 당연히 무역 의존도가 높겠죠. 캐나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미국에서 하는 수입 비중이 캐나다가 70%입니다. 그리고 수출이 55%예요.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수출이 있죠. 100% 중에 80%가 미국에 수출을 해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멕시코랑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 미국이 당장 지금 관세 올려 뭐 해 하면은 캐나다, 멕시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한테 야 관세 25% 올릴게. 올리기 싫어? 아니면 낮춰줄까? 20%? 그럼 우리 무기 살까? 우리 원유 한번 좀 더 살까? 아니면 AI 데이터 공장 센터를 좀 우리 미국으로 지어볼까? 그럼 15%까지 낮춰줄 수 있는데 미국 얘기 잘 들어야겠죠. 캐나다 지금 뭐 총리가 1차 해가지고 뭐 보복관세 때린다 그러죠? 시도 안 맥혀요. 미국과 장기적으로 관세 이거 무역전쟁 끌고 갈 수 있을까? 미국과의 캐나다, 멕시코 얘네들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는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리고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금리가 어때요? 금리가 어떻죠? 금리가 고금리야. 그러면 물가는 어떤가요? 고물가야. 고금리, 고물가인 상태에서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과 무역전쟁을 펼친다? 가만 봅시다. 캐나다 총리가 막 무역 보복관세를 때리겠대. 캐나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미쳤어? 한 나라의 수장이 미국과 지금 전쟁을 펼친다고? 물가 이렇게 놓고 고금리인데? 안 되겠죠. 지금 트럼프 정부랑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 막 지금 트럼프 1기 때 관세 전쟁 해가지고 중국과에 1년 6개월 걸렸다 그러죠? 이거 막 차트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빠지고 올라가는 거 막 비교하면서 야 지금도 막 1년 6개월 걸리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땐 오늘 새벽에 통화한다 그러죠? 오늘 이제 저희 한국 시간의 새벽이죠? 캐나다 총리랑
멕시코 총리랑 트럼프 형님이랑 전화한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화로 좀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오늘 당장 끝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겠죠. 근데 1기 때처럼 그만큼의 장기화가 지속된다? 그렇게 보기 힘들다. 왜? 2018년도 뭐였어요? 저금리 그리고 저물가였죠. 지금 25년도는 고금리 고물가예요. 달라요. 그때랑 상황이 다르다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랑 멕시코를 딱 관세 25% 때렸죠. 이 의미가 있다고. 왜 25% 때렸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얘네들 25% 때린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트럼프의 의중을 알아야 돼. 트럼프 의중도 모르고 그냥 관세 전쟁 터졌네,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네, 내 알트코인은 그냥 폭락했네, 야 시즌 종료다, 코인 투자 안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뭘까요? 왜 캐나다랑 멕시코를 건드렸을까? 콜롬비아는 한번 건드렸다 콜롬비아 대통령이 깨갱해가지고 끝났죠. 콜롬비아 1차적으로 본보기 보여줬고 2차 본보기가 지금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막 60% 안 때리고 왜 캐나다 멕시코를 이렇게 때렸을까? 지금 이번에 캐나다 그 관세 인상 때렸을 때 25% 때리는데 에너지 관련된 원유 품목들 얘네들은 10% 개별적으로 하겠다 그러죠. 25%가 아니라 얘네들한테 10% 때리겠대. 원유로 만든 제품들은. 무슨 뜻이에요? 트럼프 정부가 지금 뭐를 걱정하고 있다? 아, 관세를 올려서 물가가 튀면 우리 미국한테도 안 좋게 영향을 끼치겠구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 이거를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정부도. 에너지 상품에 대한 그 관세는 10% 적용한다는 거는. 그럼 볼게요. 트럼프가 왜 캐나다 멕시코를 건드렸을까? 우회적으로 중국 건드리기 저것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뭘까?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캐나다 멕시코의 무역 전쟁은 미국이 승리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낮다? 미국이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역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게 뭐야? 전쟁을 하는 그 국가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피를 철철 흘려야 돼. 근데 가장 피를 적게 흘리고 적게 미국이 타격을 받는 입장에서 전 세계 국가들한테 본보기에 보여줄 수 있는 국가, 제격인 국가가 누구예요? 캐나다, 멕시코죠. 왜? 캐나다, 멕시코의 무역 의존도가 미국 너무나도 높아. 멕시코 수출 100% 중에 80%가 미국입니다. 미국 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야 됩니다. 캐나다 수입 수출 의존도 70%, 50%예요. 미국 말 들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물가 상승을 하지 않고서 멕시코, 캐나다를 때렸어. 멕시코, 캐나다가 지금 관세 25% 때려 맞았네. 옆에 있는 유럽, 일본, 아시아 국가들 어떨까? 지금 중국 어떨까? 벌벌 떨겠죠. 이불 속에 막 숨어가지고 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말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취임식 당일날도 그렇게 안 하더니 진짜 때렸네?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와 EU 정상들 간의 이런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가 EU한테 원하는 정책들이나 원하는 요구 조건이 10개였으면 15개, 20개를 바랄 수 있겠죠. 캐나다, 멕시코를 건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겁먹고 있는 거는 25%예요. 요 수치라고. 시장이 지금 가잉평가를 하고 있다고. 25% 관세를 올리면 물가 튀겠네? 연준 금리 못 내리겠네? 그럼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네? 요게 무섭다고. 아니면 반대로 관세를 올림으로써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가 떨어지고 경기 침체로 들어가겠네? 요거 두 가지를 걱정한다고 시장은. 근데 트럼프 정부는 25%가 아니에요. 키포인트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만 나한테 주면은 내 무기만 사주면 내 원유만 사주면 25%가 아니라 15% 10%까지 떨굴 수 있다고. 25%는 그냥 협상용 카드에 협상에 의한 그냥 수치일 뿐이에요. 그럼 볼게요. 캐나다, 멕시코를 조져? 25%를 딱 한대. 그럼 유럽 입장에서는 10% 얘기 나올 거 머릿속으로는 어때요? 15% 20%도 맞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하겠죠? 그러면 10%를 안 맞기 위해서는 2개 줄 거 3개 주고 4개 주고 5개 줘야겠죠? 유럽 입장에서는. 협상이 수월해질 수 있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 본보기로 해줄 수 있는 국가가 멕시코, 캐나다라고요. 멕시코, 캐나다라. 미국 의존도가 높아서 빨리 꺾을 수 있는 국가를 본보기로 골랐군요. 맞죠. 저게 정답이죠. 얘네들 건드려 놓으면은 나머지 EU나 일본 총리, 이시바 총리 만나죠? 얼마나 아양 떠는지 한번 보세요. 이미 손정희 회장이 지금 5천억 달러 해가지고 투자한다고 들어갔죠? 이미 선물 보따리 지금 선물 공세해. 일본 총리 만나가지고 미국한테 뭐 해줄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관세 인상 얘기 안 나와요, 일본은. 왜? 관세 안 올린 것만큼 무조건 주는 거고. 주기 때문에. 마약, 불법 이민자 핑계죠. 뭐든지 행정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명분이 필요하고 핑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유럽도 선물 보따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본보기를 멕시코, 캐나다를 골랐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조정이 나오는 거 25% 인상해가지고 경제 전문가분들이 겁주는 거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시장이 지금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것만큼 큰 폭의 조정,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 조정, 그거 아닐 수도 있다. 오늘도 전화 한 통으로 만약에 관세 25% 올린다고 한 행정명령 취소하고 10%만 올릴게. 대신 캐나다 우리한테 뭐 주기로 했어, 뭐 사주기로 했어, 이러면 시장은 다시 반등합니다. 반등해요. 어쩌면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 최저점에서 좀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거지 않을까, 불장 전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멕시코에 대해서 25%를 때렸대. 근데 중국은 10%야. 여러분들 막 의아해야 돼. 이거 왜 그럴까? 중국 60% 때린다면서 10% 때리고 왜 멕시코 25% 때려? 자, 아까 자유무역주의 협정을 했다 그랬죠? 얘네들은 30년 동안 0%였어, 관세가. 0%에서 25%를 올렸네? 자, 한번 우리가 체감상 느껴볼게요. 0%였던 제품 가격이 25% 인상이 됐어. 근데 중국은 이미 지금 1기 때부터 관세를 때렸죠? 자동차, 전기차 100%죠? 100%에 10%를 때려서 110%가 됐어. 어떤 품목들은 35%야. 여기에다가 45%가 됐어. 자, 누가 피해가 큰가요? 우리가 기사로만 접했을 때는 25% 때려가지고 캐나다, 멕시코가 힘들고 막 피해가 클 거라고 보지만 중국 10%만 때렸어. 누가 피해가 커요? 얘는 110%야. 45%고. 중국이 더 크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중국 10% 때렸죠? 여기에다가 25% 추가 알파 붙여야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제가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가 있는 국가가 멕시코다. 우리 작년이랑 재작년에 우리 코인이슈 정규 방송에서 배우셨죠? 기억나세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멕시코다. 왜? 멕시코 증시 막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갔고 페소와 같이 미친 듯이 올라갔죠? 우리 배웠었던 거. 복습 기억나세요?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미국으로 바로 수출을 하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적혀 있으니까 관세가 막 30%, 35%, 100% 막 때려 맞아. 그러니까 얘네도 머리를 써야겠죠? 미국이랑 가장 친한 국가,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 누가 있지? 멕시코가 있네. 그러면 중국에 있는 공장을 멕시코에 지어서 택가리를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멕시코 제품으로 미국으로 수출을 바로 때리면 관세를 상쇄할 수 있겠죠.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에 생산시설 투자하고 미친 듯이 투자했었죠. 바이든 정부 때 그 멕시코에 대한 중국 그 무역이나 투자가 미친 듯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멕시코의 GDP가 미친 듯이 막 올라갔죠. 자, 근데 볼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중국 관세는 10%밖에 안 때렸는데 멕시코를 25% 때렸어. 그러면 고스란히 멕시코에 진출한 중국 공장들은 관세를 얼마나 맞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25% 때려 맞는 거겠죠. 그럼 볼게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60% 때려. 그러면 미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왜? 중국에 있는 공산품들 가격들 미친 듯이 올라가. 미국 물가 올라가고 연준 금리 못 내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하면서 어떻게 돼? 미국도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미국 증시 무너집니다. 그럼 미국을 본격적으로 때리고 간접적으로 큰 공격을 주려면 멕시코를 치면 되겠죠. 멕시코 관세 25% 때리면 누가 타격을 받아요?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중국 공장들이 타격을 받겠죠. 더 이상 중국 공장들이 멕시코 택가리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못 하겠죠. 수출을 하더라도 비싸게 수출하니까 그만큼 중국에 대한 외화벌이가 줄어들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중국이 수년 동안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짓고 투자를 했던 설비, 요 투자 자금들 회수 못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투자 자금도 회수 못하고 그리고 관세를 이용한 수출 이런 것들도 줄어들면서 중국에 대해 효과적으로 때릴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은 물가 상승 우려 없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때릴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이런 관세 올린 거 물론 지금 당장은 시장 더 흔들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본보기라 말씀드렸죠. 본보기라는 건 뭐 뜻이냐면 얘네를 활용해서 EU나 일본이나 아시아나 우리 한국이나 더 좋은 더 나은 협상을 가져가야 돼요. 그 협상을 가져가는 그 기간 중에는 당연히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야, 관세 올린다, 뭐 일본도 올린다, EU도 올린다, 그럼 물가 튄다, 경제학자들 막 난리 나고 일어나겠죠. 증시 당연히 빠지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랑 비교를 해가면서 그때 저금리 저물가인데 지금 고금리 고물가인데 그때랑 비교를 해서 똑같이 가져간다? 오래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봐요.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산 에너지 그 원유 제품에 대해서 10%를 적용했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막가파로 보시죠, 여러분들? 아니요. 진짜 찐 사업가예요. 머리 진짜 비상해요,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이 그냥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기사들만 봐서 그런데 이분 사업가입니다. 진짜 그 능구렁이 그냥 저리 가라예요. 물가 상승, 관세 막 무리하게 올려가지고 미국 증시 무너지고 막 미국 경제 무너진다? 이거 용인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으름장을 놓는 것 뿐이지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 세게 나가면 당연히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앞으로 EU가 됐건 아시아가 됐건 이제 미국과의 이제 무역 이런 행정 정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협상 테이블 위에 앉을 겁니다. 사실 협상 테이블 앉아서 계속해서 잠잠해지고 그때까지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고 우리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성장 엔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상승 뷰. 대신 시장의 조정이 계속되거나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흔들려. 그러면 우리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에 있는 조정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켜보셔야 될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앞으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인상 정책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뭐를 좀 양보했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관세 정책이 잠잠해지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요게 뭐 관세 정책 잠잠해지는 거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 얻었어, 너네 관세 내려줄게,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게 뭐죠?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요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우려가 있는데 미국의 CPI가 올라가지 않아. 미국의 물가가. 그거를 시장이 인식을 하게 돼. 쉽게 말해서 야, 트럼프 저놈이 관세 올려도 시장 물가 안 올라가는데? 물가 상승 안 하는데? 미국 CPI가 계속해서 낮게 나와. 그러면 연준이 금리 내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더 이상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이 시장에 조정을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재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더라도 물가는 떨어질 거야 라는 게 시장의 인식만 심어주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오는 시장 방향성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트럼프의 난, 요거는 요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걱정했고 우려했던 트럼프의 난은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난은 그 기존의 월가에 있는 이런 그 기존의 레거시 금융권 얘네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했을 때, 그때가 저는 난이라고 본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예상 밖의 변수. 트럼프 정부 정책, 행정 정책 때문에 벌어진 건 맞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나는 요거 때문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시즌 종료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만의 악재다. 트럼프의 나는. 요거는 거시경제죠. 미국 증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 정책이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를 때린 이유, 트럼프의 의중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해되셨죠?